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거,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첨이 되고 나서도 계속 후회를 하셔갖고 상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갖고 후회하지 않는 청약,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신 것들을 몰아서 오늘 한번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청약 단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청약 단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너스 게임 몇 군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당첨이 되고 나서도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동호수를 어디다 넣어야지 당첨이 잘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단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가 뉴스로 하나 퍼갖고 온 게 있거든요. 자, 1000세대 이상, 일단은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나와야지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9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앞으로 이제 몇 군데 괜찮은 데가 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내려가서 볼게요. 별내 자이 같은 경우는 괜찮죠. 예. 자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발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도 같습니다. 호재도 계속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이 같은 별내 자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분양가가 나와봐야 알죠. 분양가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광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전국이나 수도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놓고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지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저도 보고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평 같은 경우는 SK 해머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아마 괜찮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역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막 화랑이거나 뭐 그랬던 데는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천안은 그렇게 막 뜨고 그랬던 데는 아닌데, 그동안 그 적체되어 있었던 그 천안에서 그 미분양돼 있던 물량들이 좀 많이 다 해소가 돼서 나갔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많이 나갔고요. 프루지오 레이크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천안은 내가 알기로는 조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풍선 효과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려갔던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대연 프로지오 클라센터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투자하기가 괜찮고 투자 성향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죠. 예. 지난번에 청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 대광 로제비앙 대광,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10만 5천 코인가 청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동네 사람들이 청약을 넣었다기보다는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청약을 넣고 뭐 피 받고 팔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지방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수도권 인근에서 청약을 해봤던 사람들은 죄다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모든 떴다방 업자들, 그리고 뭐 투자자 3호서부터 다 내려갔습니다. 오송으로 해가지고, 그죠. 저도 거기에 시세 파악하느라고 며칠씩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오송 같은 경우는 임대 분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보너스 게임이었었죠. 오늘 뭐 뉴스에도 나온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교 제일 풍경채 거기 뭐 무지하게 많이 잘 됐었고, 그리고 청주 오송 같은 경우도 뭐 전매 제한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잘 됐었죠. 네. 여기도 지금 피가 3천 이상, 3천, 4천 정도에서 이제 붙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송에서 파라곤이 나온다.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앉으라고. 근데 이제 파라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대광, 로제비앙처럼 해서 임대 분양이 아니라 요거는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곤 말고 오송, 대광 2차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오송으로 무지하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게임으로 해서 들어갈 만한 단지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재미는 없었죠. 예, 소문난 잔치에는 그 재미가 그렇게 있는 경우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재미있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레이더를 항상 켜놓고 우리 여기 밴드에다가 제가 항상 여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거죠. 당첨이 되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 있죠. 현대 힐스테이트 3동역 말고 스테이 에디션 같은 경우는 A동하고 B동이 있었고, 그리고 1군, 2군, 3군, 4군, 5군 뭐 여러 가지 청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5개 군에 다 청약을 했죠. 5군 말고 5개, 1, 2, 3, 4, 5군에 모두 다 청약을 했는데, 거의 돌아가는 건 사실 A동에서 그 6, 7, 8호 라인이 많이 들어왔었죠. 6, 7, 8호 라인, 그리고 4호 라인, 그리고 5호 라인은 역시 조금 돌아갈까 했는데, 일단은 6, 7, 8호 라인보다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좀 밀렸었죠. 근데 6, 7, 8호 라인도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4호, 5호 라인이 정남향이라고 해서 돌아가겠냐고요? 안 돌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건 무조건 30분 내로 던지고 무조건 빠지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너스 게임인데 당첨이 되면 뭐합니까? 피가 500이 붙으면 어떻고 5000이 붙으면 어때? 어차피 여긴 무조건 던지고 빠져나오는 장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당첨이 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눈이 일단 돌아가 버립니다. 눈이 돌아가면서 야,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하면 진짜 이거 사실 팔자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첨이 되는 순간 일단 눈이 뭐가 씌워버립니다. 저도 그래서 알아요. 저도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욕심이 갑자기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잽싸게 전화를 여기저기 부동산에 다 돌려갖고 제일 비싼 데다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웃기고 있네.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자들이 당첨이 되는 순간 업자들은요, 현장에 그 떴다방 아저씨들도 당첨이 돼요. 자기네들도 당연히 거기다 청약을 넣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딱 여기 장 돌아간 거 보고서 여기 무조건 팔고 무조건 손 털고 나와야 되는 장이야. 그러면은 욕심내지 않고 바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200 줄게, 아 오케이. 500 줄게, 아 오케이. 그냥 무조건 그냥 탁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금액에 대해서 연연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장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날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그 전에 유튜브 방송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무조건 바로 던지고 나오는 장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30분 내로 끝나는 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길게 가봐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2,500을 얘기했을 때 팔았었어야 돼. 예. 그래서 물론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갖고 2,500짜리가 2,600, 700, 800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2,500을 담보로 해서 300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못하면 2,500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면은 300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2,500을 얼른 받고서 끝내버렸었어야지. 이거를 그 다음에 500에 해도 안 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업자들이 아예 그 다음에 출근을 해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중계를 하듯이 다 말씀드리고, 여기는 먹고 빠지는 장입니다, 여기는 길게 가는 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당첨이 되신 분들은 사람이 욕심이 한번 이게 눈에 한번 딱 가리게 돼버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길게 갈지를 생각을 해본데, 이게 7억 8억에 해서 나왔는데 미쳤다고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근데 그걸 누가 길게 가? 안 가지 당연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잘 현장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욕심 버리세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가 지난번에 했던 그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 에디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착순 뭐 동호수 지정해갖고 미분양된 거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누가 계약을 해? 당연히 계약을 안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 뭐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뭐 빨리 청약하러 오시라고. 안 가죠. 미쳤다고 그걸 누가 했어요. 그죠? 자, 요번에 힐스테이트 3동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힐스테이트 3동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했었죠. 이게 예전에 뭐 100몇 대 나온 그 경쟁률이랑 지금 나오는 경쟁률이랑은 달라요. 뒤에 숫자에 0 하나 빼셔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150대 1 그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너스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3년 동안 전매를 못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3동 경기 광주 바닥에서는 초월역에 나와 있었던 건 4억 2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대충 한 4억 5천에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금액 자체가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상가보다는 적게 나왔을 뿐이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몰렸었던 이유, 학군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렸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수강선이 뚫릴런지 어쩔런지 뭐 나중에 정찰을 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잘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집어넣어서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도 야, 초월역 같은데 단지 수가 크고 아파트 거기에 단지가 되게 많이 있고 다른 동네 그 옆 동네도 많이 있고 경기 광주 역도 많고 그러는데 삼동역은 내가 살던 데라서 알고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뭐가 있다고. 우남 퍼스트빌 그거 하나 있고 그거 20년 됐나? 15년 됐나? 그거 되게 오래됐어요. 나머지 뭐 빌라들 뭐 34평 전세가가 1억, 매매가가 1억 5천도 안 되는 뭐 그런 아파트, 아니 그런 빌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가 그리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 지하철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야, 대단하다 설마 했는데 지하철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뭐 다른 지하철도 계속해서 뭐 쓴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이 동네 자체가 그렇게 캐파가 큰 데가 아니에요. 큰 데가 아닌데 여기를 왜 그렇게 엮어놨어? 여기를 왜 이렇게 과열지구로 해서 이건 뭐 조정으로 들어왔었나? 조정적으로 해서 들어왔었나? 왜 그렇게 해놨었지? 라고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여기는 계속해서 뜰 수 있는 메리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권 자체가 여긴 경기 광주지만은 경기 광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당 판교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서 제가 지난 방송 때 여기 분석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묶어놨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정부 쪽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던 게 맞고, 예,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을 많이 집어넣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청약을 넣을 때 63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75에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84에다 넣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꺼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63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조금 비싸요. 그리고 75나 84는 평당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면도에 대해서 평면도는 무조건 다 잘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제 바로 이거죠. 발코니가 한쪽으로 뚫려 있고 63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63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건 난 처음 봤어요. 물론 팬트리 공간은 뭐 따로는 없어요. 근데 뭐 있을 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옆으로 일자로, 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넓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잘 빠졌어요. 흠 잡을 때도 없고 침실도 여기 다 터버릴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얘네들이 생각대로 많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분양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이랑 유상 옵션이 막 10가지씩 있어요. 나 유상 옵션이 10가지 있는데 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본전을 좀 빼놓으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84가 아마 발코니 확장 비용이 그때 당시 아마 3,700인가 나왔을 거예요. 나 그렇게 3,700 나오는데 난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63인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조금 비싸게 나왔지만은 그나마 발코니가 확장 비용이 무지하게 비싼 그 와중에서도 얘는 그나마 평형대가 작으니까 조금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84는 3,700이라는 그 발코니 확장 비용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옵션, 유상 옵션이 있다는 거 생각도 해야 돼요. 물론 안 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63 타입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 동호수 라인이 네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63 타입 이거예요.
그대로 포토샵에서 그대로 떠가지고 그대로 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는 산입니다. 산. 근데 이 산이 여기가 높이가 있고 여기가 높이가 있고 여기가 높이가 있고 이게 산을 올라가는 걸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데크마다 동호수별로 좀 이렇게 높이 단차가 좀 있어요. 그 와중에서 106동하고 107동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도 옆에 산이 높이가 조금 거의 비등비등하게 들어갑니다. 그나마 산이 넓게 급경사가 아니라 넓게 빠져서 다행이긴 한데 고층으로 올라가서 좋은 동호수가 딱 걸리지 않으면은 조망을 확보하기가 사실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시 여기 내거 밴드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요걸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106동에 걸리게 되는 순간 앞동이 막혀져 버리기 때문에 조망은 없어요. 107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가 여기가 이제 밑에 쪽이 여기가 산이죠. 산이 쭉 나아가면서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7동에 걸리게 되면 그래도 조망이 앞으로 쭉 뻗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점은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 같은 케이스는 저층을 걸리게 되면 그냥 잘못하면 이거 콘크리트 절벽 조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낭패죠. 107동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딱 보니까 뭐 401호야. 4자 앞에 1자가 붙었어야 되는데 14층 1호가 됐으면 정말 좋았는데 뭐 401호야. 그러면은 짱돌이죠. 이거 완전 그냥 난데없이 짱돌 맞아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죠.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률상으로 동호수 라인을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안 걸리고 여기 107동에 걸릴 확률은 4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은 50%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저층을 걸릴 확률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몇 층짜리지? 그래서 만일에 이게 층수가 몇 층이더라? 예. 107동 같은 경우는 20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몇 층까지가 절벽 조망일지 몰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앞에 가갖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도 드론을 띄우려고 계속 며칠을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가는 날마다 비가 오고 그래갖고 결국 드론을 띄우지는 못했는데 어차피 뭐 나는 떨어졌으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근데 층수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되긴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50% 확률에서 또 뭐 10층 정도를 뺀다 치게 되면 확률은 2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107동에 걸린다 할지라도 고층으로 해서 뷰가 나오는 쪽으로 걸리게 될 확률은 좁게 잡으면 25%, 잘해서 이제 산으로 가로막히는 조망, 그러니까 절벽 조망이 아닌 쪽으로 콘크리트 절벽, 요게 아닌 쪽으로 한 5층이나 8층까지를 뺀다 할지라도 한 뭐 25%, 뭐 30%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107동이라고 해서 조망이 다 트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확률이. 자, 63B타입을 볼게요. 63B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조망이 이렇게 해서 나가 있으니까 조망 각도 자체는 최고예요, 베스트죠. 근데 분양권 시작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 타워형 자체를 그렇게 쳐주지는 않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그래서 이제 그건 그때 당시에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 라인보다는 요게 라인이 105동 라인이 훨씬 낫고 105동 라인보다는 그래도 산이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104동 라인이 그래도 층이 조금 더 낮아도 가리지 않을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따져보게 되면 잘하면은 산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실측 지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 고불산을 한번 가서 내려다 보세요. 그럼 층이 몇 층까지 올라오겠다 이게 대충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3개 중에서 6개 라인인데 뭐 어차피 각도는 다 똑같으니까 3개 라인 중에서 그래도 확률이 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요쪽 라인 애들방이 요쪽 라인, 애들방이 요쪽 라인으로 나가게 되면 더욱 좋고, 그리고 애들방이 요쪽 라인, 요쪽 라인, 요쪽 라인. 그러니까 이제 북동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안 좋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확률은 그냥 한 50% 정도, 5대5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63 타입이 어떻게 보면 청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첨만 되게 된다면은 여기가 그래도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106동보다는 105동이 낫고 105동보다는 104동이 층수에 따라서는 좀 더 안전하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 봐야죠. 75대 A타입으로 한번 볼게요. 75 A타입은 여기 같은 경우 102동에서 여기 라인 같은 경우는 조망이 길게 뻥 뚫립니다. 운암 포스비를 여기에 살짝 그 조금 2차선 도로가 조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망이 조금
조금은 더 나옵니다. 근데 백이동 라인 같은 경우, 아니 백이동에서 요거 세 개 라인은 조금 가로막히게 될 거고, 근데 여기가 오남 퍼스트빌하고 여기 삼동 힐스트리트하고 이 단지 자체에도 단차가 좀 있습니다. 원래 높은 산 자체를 까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남 퍼스트빌 높이하고 여기 삼동 힐스테이트 높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층이 낮아도 오남 퍼스트빌이 눈 밑으로 해서 깔리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몇 동 몇 호에 당첨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백삼동에 있는 여기 세 개 라인은 다 조망은 가려지는 거고, 백사동 같은 경우 101동이 반이 가려집니다. 반이 애매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고, 여기 백사동에서도 조망이 나오고 105동 나오고 105동에서는 여기 백사동이 가리고 106동은 여기 밑으로 남서향으로 빠지니까 조망이 나오고, 근데 여기 옹벽 콘크리트 옹벽이 어느 정도 막혀져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동간거리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 같으니까 여기도 역시 층이 몇 층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게 굴었을 때는 여기가 얘 막히고 얘 막히고 얘는 애매모호하고 얘 뚫리고 얘 막히고 해서 보면 하나 둘셋넷 4개 정도, 15개 정도 라인.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조망이 트이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죠. 예. 근데 마침 치로 타입 중에서 B 타입 같은 경우, 이거 제가 이제 그 판상형이랑 살짝 헷갈렸던 건데, 좋아요. 주방 옆에 팬트리가 있으면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발코니가 또 별도로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현관 옆에 팬트리도 있고, 옆에 주방 옆에 거실 팬트리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드레스룸까지 있고 진짜 너무 좋게 나왔는데, 조망 각도는 다 막힙니다. 조망 105동하고 104동하고 빠져나간 그 사이에 조망이 트이는 각도가 좁아요. 근데 조망 거리는 또 길어. 그죠?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얘를 조망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조망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확률상으로 따지게 되면 하나, 둘, 세 개거든요. 둘 다 세 개 동이 조망이 트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저층만 안 걸리게 되면 괜찮은데, 102동하고 103동이 104동하고 101동보다는 또 층이 또 낮아, 단차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도 세 개 라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10층 이상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2동하고 103동의 층수가 어떻게 되지? 102동하고 103동. 그럼 얘는 15층인데 7호B는 15층까지 있고 얘는 18층이고 얘는 20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10층 이상으로 친다 치면은 얘는 10, 11, 12, 13, 14, 15 6개. 여기는 6개에다가 7, 8, 9개. 6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11까지 해가지고 10층 이상으로 배정이 된다 치면은 10층을 커트라인으로 했을 때 그 이상으로 배정이 될 확률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봐야 돼요. 총 호수가 몇 개인데요. 15개, 20개, 18개 중에서 내가 6개, 9개, 11개. 잠깐만요. 한번 해보자. 6개 더하기 9개 더하기 11개는 26개. 26개 호시를 내가 걸려들일 수 있는 확률이 15개 더하기 18개 더하기 20개. 53분의 2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추 이것도 절반은 나오네. 10층 이상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죠? 근데 10층이 될지 12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측이 중요한데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75B를 봤으니까 요번엔 84 A타입을 한번 볼게요. 84 A타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는 청약을 넣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왜냐면은 101동에서 정면으로 밑에가 가려지는 게 우남 퍼스트빌이 있으니까 고층이면 괜찮은데 101동이 층수가 몇 층인지 역시 또 봐야죠. 그죠? 그리고 백사동에서도 역시 백사동은 보나 마나 101동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당첨이 된다 할지라도 101동에서 고층으로 당첨될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4개 호수 라인 중에서 역시 25% 정도 되겠지. 반에 반 치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당첨이 되고 나서도 사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이거 계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뒤에 경기 광주에 어떤 아파트가 나중에 뭐 자이도 있고 뭐도 있고 나올 게 많이 있어요. 그 뒤에 어떤 아파트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얼마에 나올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에 나올지는 잘 몰라요. 토지 매입 비용이랑 일군 브랜드 뭐 표준 공사 비용이랑 해서 빼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 각 시구청에서 좀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근데 이제 분양가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또 평면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안에 단지 배치도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데 특히 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당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데, 이런데 딱 당첨이 됐는데 뭐 101동 뭐 101호, 예를 들어서 뭐 101호, 201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이나 2층을 당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계약 안 칠래. 통장 죽어도 돼. 그냥 나는 아예 계약을 포기할래. 이런 게 이제 예비 당첨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부적격이 나온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부적격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점이나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당에 참가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 1, 2, 3, 4층 저층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저층에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나 여기 무조건 들어갈래요. 그러면 무조건 예당에 참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다음 거 나오는 거 좋은데 뭐뭐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갈래요. 그러면 그냥 예당에 절대 참석을 안 합니다. 예. 안 하고서 그냥 기다리셔야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당에 청약을 참석을 해가지고 동호수를 깠다 그 순간 통장은 이미 써버린 거기 때문에 절대 아예 그 참석 자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청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거 계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 수학 문제처럼 정답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무슨 도덕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은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경우는 그 주변에 큰 대형 병원이 있는 데를 좋아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또는 뭐 흑석동에 있는 중앙병원 있죠? 이런 데 있는 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응급할 때 바로 큰 병원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일 모레 나이가 5학년이 될 내 나이에 내가 자녀가 없어요. 그럼 나는 삼동역 힐스테이트 같은 데를 나는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학교가 없거든요. 학군이 없는 거를 나는 전혀 상관할 바가 없죠. 난 애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애가 키우는 애가 있는지, 그 애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인지,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인지,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인지,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대학교는 알아서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유튜브 보시고 그 밑에다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맞벌이 하시느라고 직장이 중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판교에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퇴근하기가 좋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뭐 투자 반, 뭐 실거주 반 그럽니다. 그거는 양념 반, 그냥 후라이드 반 이거랑 똑같아요. 그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비중은 딱 선택을 해줘야 돼. 예. 본인이 그거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 치라 그러지. 그죠? 뭐 아니면 모델하우스 가서 얘기해봐요. 당연히 걔네들은 계약 치라 그러지. 이만한데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거기에다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를 분양 상담사 모델하우스에서 가서 물어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진짜 사람 선택을 잘못한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어디냐면은 그 청주 오송, 예, 대광, 로제, 비양,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여기 7, 8, 9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베스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7, 8, 9동이 베스트로 가는 건 맞는데, 나머지는 이제 요쪽, 여기 라인이냐, 여기 라인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11동, 15동, 17동 라인보다는 여기 2동, 3동, 5동 라인이 훨씬 낫습니다. 당연히 훨씬 낫죠. 여기는 대광 그 로제비앙 2차가 들어갈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속력을 줄이질 않습니다. 그냥 쌩쌩 달리는 길이에요. 그럼 소음과 분진이 분명히 날린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도로고, 여기는 대강 로제 비양이랑 아마 이거보다 결코 낮지 않은 동호수 높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망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결국은 가려지는데, 여기 라인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은 여기가 이택지잖아요. 이택지. 그러니까 1층에 카페, 예, 뭐 맛집, 음식점, 카페, 그리고 뭐 3, 4, 5층은 일반 2, 3, 4층은 그냥 일반 주거, 네, 4층은 이제 뭐 주인집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층수가 다 낮아요. 그러면은 여기 1호 라인서부터 여기 1호 라인서부터 얘네 1호 라인은 조망이 뻥 하고서 그냥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하고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7, 8, 9동하고 그리고 2동, 3동, 5동, 7동 여기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02동에 4호 라인이 있습니다. 1호 라인 살래, 4호 라인 살래, 그러면 4호 라인 안 사고 1호 라인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 1호 라인을 삽니다. 1호 라인이 제일 좋고, 2호 라인이 그 다음이고, 3호 라인이 그 다음이고, 4호 라인이 그 다음입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서 트여져 있으니까. 1호 라인이 여기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자, 102동의 1호 라인하고 103동의 1호 라인하고 105동의 1호 라인하고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럼 102동의 1호 라인이 제일 좋아요. 왜? 102동을 가만히 잘 보세요. 그러면 102동은요, 아파트가 살짝 비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3동에 있는 1호 라인하고 102동에 있는 1호 라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1호 라인 있죠? 이게 앞에가 조망이 좀 트여 있습니다. 앞동이 가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103동에서는요, 앞동이 가리고 105동에서도 앞동에 1호 라인이 다 그대로 쭉 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요거 하나가 이게 로얄입니다.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4호 라인이 똑같은 여기 4호 라인도 102동의 4호 라인은 좋아요. 옆에 있는 이 아파트 있죠. 101동. 101동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뒤로 가 있어. 네. 이게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103동에 있는 4호 라인하고 104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세요. 104동은요, 4호 라인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좀 더 많이 가립니다.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7, 8, 9동이 제일 좋으면서도 102동이 얘네 7, 8, 9동하고 같이 놉니다. 102동, 107동, 108동, 109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1호 라인, 그리고 여기 라인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는 어린이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산책 코스나 여기 맛집이나 이런 데 다니기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오송역이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7동하고 9동하고 그게 또 달라요, 얘기가. 그리고 102동하고 9동하고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102동 쪽에서는 앞에 102동이랑 107동은 좋은 데 중에서도 오송역으로 걸어가기가 빨라요. 근데 109동에서는 아파트 동을 2개를 더 지나가야 돼. 더구나 109동에서는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게 벌써 여기서부터 쭉 가로질러서 간다고 쳐봐요. 이게 거리가 벌써 아침 출퇴근할 때 5분, 7분, 10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출퇴근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큰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쓰게 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단지 출입구가 있고 단지 사람들 걸어 다니는 쪽이 이쪽입니다. 이 밑에 쪽 아닙니다. 여기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가 돼요. 예. 거의 다 이쪽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버스 정류장에 쓰게 되면 이쪽 라인에 쓰게 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가야 오송역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다 그럼 출퇴근은 확실히 이쪽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07동하고 102동에서 1호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가 뭐 15개가 있고 20개가 있지만, 그리고 세대수가 1500개가 있지만, 가장 좋은 동이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호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갖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사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청주 5송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청주 5송 같은 경우는 이건 임대 분양가가 1억 5천이에요.
일단 뭐 8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년 후에도 내가 봤을 땐 상당히 유리한 구석이 있어요. 지금 시세로만 따졌을 때 8년 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 오송에서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가 뭐 보통 한 3억에서 뭐 한 4억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얘는 1500세대가 여기서 단체가 세대수가 많으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대광이랑 이제 협상을 합니다.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할 때 분양가를 절대 세게 내지를 못하게끔 여기서 힘을 쓸 거예요. 1500명의 입주민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분양가가 생각보다 더 싸게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현재 돌아가는 시세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또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1억 5천? 그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가잖아요. 1,500만 원만 내면 돼. 계약금 10%니까. 나머지는 중도금대출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중도금대출은 그냥 자기 서명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내가 거기서 돈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건설사와랑 은행이랑 관계지 내 신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1,5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1,500 가지고 1억 5천짜리 아파트는 무조건 잡아야죠. 웃긴 게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청주 오송역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와갖고 여기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종시는 나중에 기차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차역을 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원래 개발계획 자체가 청주 오송에서 모든 거를 다 접근성 있게 다 이렇게 근접을 하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세종시에서 아무리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세종시역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생긴다는 역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밑에 쪽에 강 밑에 쪽에 거기를 뭐 역사 부지로 만드네 마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청주 오송에서 이런 아파트를 하나 투자용으로 해서 잡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규제가 굉장히 심한 이 와중에 1억 5천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놓을 수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59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2개에 저기 거실 하나인가 방 3개인가 그래요. 그럼 여기는 그냥 1000에 70만 받아도 아쉽지는 않아요. 방 3개짜리를 설마 1000에 70을 받겠냐고. 그래도 아쉽지가 않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 이거 힐스테이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힐스테이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디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입지는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3억 5천입니다. 원룸이 뭐 다락방이 있든 뭐 복층이든 뭐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3억 5천인데 그러면 여기를 지금 1000에 70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3억 5천을 투자를 해갖고 1000에 70을 받는 거랑 1억 5천을 투자를 해갖고 1000에 70을 받는 거랑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은 거의 다 임대 수익은 거기 그 받는 금액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청주 오송이 낫지. 여기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투자를 해서 집을 하나 살까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심지어 내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무주택이래요. 무주택인데 앞으로 이제 내 그 노후 대비를 생각해서 나도 이런 거 하나 오피스텔 좀 괜찮다고 하는데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되죠. 절대 수익률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오피스텔 자체는 피가 그렇게 올리지를 않아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아파트는 원래 그 자체가 피를 많이 이렇게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피를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피를 불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을 받는 거예요. 임대 수익을.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하나는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는 거고 하나는 계속 계란을 낳는 닭이에요, 닭. 그러니까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투자 수익성으로 봤을 때 이건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 더군다나 분양 상담사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은 다 하라고 그러죠. 이만한 게 없다고. 근데 내 거 무주택이 깨지잖아요. 여길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무주택이 깨진단 말이에요. 집도 없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사갖고 내가 임대 수익을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전에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우선이라고. 근데 분양 상담사 애들이 그렇게까지 상담을 해줍니까? 아니요. 그냥 무조건 사세요, 좋아요라고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오피스텔 잘못 찾게 되게 되면은
좀 골치 아파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장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좀 많이 길어갖고 지금 40분째를 돌아가고 있는데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옆에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뭐 프리미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길게 갈 물건, 짧게 갈 물건 여러 가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게 되면은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정도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을 잘 못 달아요. 예, 댓글 확인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밴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 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기는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건 이래요 저래요 하고 댓글을 또 달아주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답글을 좀 달아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다른 분들의 답글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러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이 정도는 좀 누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만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